네,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뭘 살펴봐야 될 것이냐. 결국 이 상승세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거다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뭘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차트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주가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들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거 누굽니까? 돈 아닙니까? 이 돈의 주체를 알아야지 걔네들의 움직임과 우리를 반맞춰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체를 꼭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오션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미 이 노란색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우리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 차트상에서는 우선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자,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자, 박스권 중단 부분, 이 부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날이 이날이었죠. 이때 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중단 부분 살짝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고스란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살펴볼 것이냐, 이제는 박스성에서는 어쨌든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움직임이 확인됐으니까 이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주체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체들이 누구냐, 바로 살펴보자. 보면은, 자, 기관도 이렇게 쭉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고, 외국인도 쭉 들어오고 나가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근데 움직임을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들어올 때, 얘네들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얘네가 들어올 때 얘는 빠지는 움직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트상의 움직임과 이 수급을 확인해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기관보다는 이제 외인들의 움직임에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외인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떠냐. 자, 60거래일간의 움직임 살펴봤을 때 매수가 조금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움직임을 보면은, 자, 봤을 때는 매수 쪽에 외인들의 움직임보다는 기관과 개인들의 움직임이 더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수치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고 어디서 나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이 기간 동안에 얘네들이 계속 매수했네, 그러면은 개인이나 기관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세한 움직임을 살펴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살펴보자. 자, 그러면은, 자, 메리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때 상승하고 들어왔다가 움직임 거의 없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보면은 얘네들은 상승할 때, 그리고 조정받을 때, 다시 상승할 때, 그리고 조정받을 때, 상승할 때, 이렇게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돈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외인들, JP모건 보면은 얘네들은 딱히 움직임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가지는 않고 있다. 상승할 때 들어왔다가 조정받을 때 빠져나갔다가, 또 횡보할 때 들어와서 상승할 때 들어오고 조정받을 때 또 나가고,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아까 봤을 때, 자, UBS 증권,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얘네들은 매도가 더 많은 걸로 나왔잖아요. 실질적으로 매도가 더 많은 건지 보자는 거예요. 자, UBS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때 조정할 때 나간 다음에 딱히 움직임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메릴린치 보면 어떠냐. 얘네들 조정받을 때 나갔다가 오히려 상승할 때 또 들어와주는 움직임 나와줬고, 조정받을 때 같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상승할 때 들어와주는 움직임, 얘네 주가랑 같이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치상으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가는 걸로 확인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나간 거가 계속해서 같이 집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때의 움직임을 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던 거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모건 스탠리까지 보자. 모건 스탠리 상승할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정받을 때 나가죠. 그리고 상승할 때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물량을 봤을 때는
매수가 더 많아야지 정상이다. 아직 돈이 이렇게 남아있어야 정상인데 수치상으로는 더 많은 양이 빠져나간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간을 이제 조정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40거래일로 변경했을 때 어떠냐. 자, 모건 스탠리 갑자기 매수세가 플러스로 바뀌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기간별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간들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기간들을 꼭 생각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꼭 체크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외인들의 움직임 살펴봤잖아요. 자, 외인들이 딱 상승할 때 들어왔다가 조정받을 때 빠져나가고 다시 상승할 때 들어오고 이 외인들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어디서 매도해야 됩니까? 자, 이 외인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런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파란색 신호가 뭐길래 나타날 수밖에 없냐고 하시는데 이건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 수급까지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히 탈출해야 되는 매도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제가 같이 매수하자고 했던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이 노란색 화살표 나왔을 때다. 이거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었을 때다. 근데 이런 곳에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뭐겠습니까? 매수를 안 하고 버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신호들과 함께 수급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매매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긴가민가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예시를 보여드린 이후에 자, 우리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다시 하나오션 이야기해보자면은, 자, 우리 이제 뭘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린 이전 차트에 저항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고가 구간이라면은 뭐 저항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같은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비교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저항대가 있다라면은 우선 거기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우선 목표로 잡고 끌고 가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월봉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88,600원 구간. 나는 바로 위에 10만원 구간이 있다. 우선 이 강력한 라운드 피거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앞전에 만들었던 고점 구간도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걸치는 과정은 필요하다. 다만, 자, 이때 이 밑에서 나타났던 거래 대금들 어떻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근데 지금 상승할 때 나타나는 거래 대금들, 앞에서 나타났던 거래 대금 통틀어서 더 많은 거래 대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기간 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매물들을 다 소화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만 원은 그냥 돌파하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린 어디를 목표로 봐야 되느냐? 자, 그러면 두 군데가 더 걸리는 곳이 있다. 우선 이 15만 원 구간 그리고 20만 원 구간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충분히 이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상승을 시키면은 이 15만 원 구간, 뭐 17만 5천 원 구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보면은 생각해야 되는 목표가가 어디냐? 바로 이 20만 원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20만 원 구간, 이 구간은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여기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결정할 건데, 이거는 이때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은 우리 목표는 2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자, 끌고 나가면 된다. 다만 이것도 어떤 경우에 변수가 없는 경우에 그렇다.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변수에 맞춰서 대응하는 과정은 꼭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응 같은 경우에 나타난 변수가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매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시켜 놔야겠죠. 그래야 안전하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변수가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데 갑작스러운 조정이 강하게 좀 나타났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같이 어떻게 대응하자라고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변수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화살표 신호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매수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를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다 보니까 따로 요금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편안하게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